분양상담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분양상담사는 일반인들에게 아직 생소한 직업이다. 자격증도 필요 없고 스펙이 없어도 가능하면서 성별과 나이에 제한이 없다. 잘하면 보통 직장인들의 연봉을 2~3개월 안에 벌 수도 있는 고소득 직업이다. 하지만 분양상담사를 검색해보면 좋은 품질의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 난 분양상담사로 20년 넘게 일을 해왔다. 돈도 많이 벌었고 그 일을 통해 보람도 느꼈다.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다. 분양 현장 컨디션에 따라 분양 상담사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청약 접수 전 청약 관련 분양 안내와 미분양 시에는 분양 상담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역할도 달라진다. 신규 분양 모델하우스가 오픈하면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견본주택을 방문한다. 이때 분양 상담사의 업무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청약 방법과 바뀐 부동산 규제 관련 정책을 잘 안내하는 것이다. 이후 미분양 또는 미계약 자녀 세대가 발생했을 때는 고객 상황에 맞는 상품 안내를 하고 구매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더욱 자세한 업무 내용은 이렇다. 첫 번째, 부동산의 입지, 위치 분석하기. 부동산 주변의 교통 환경 및 편의시설, 개발 호재 등을 분석해서 고객에게 상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상품의 자세한 특징 분석하기. 첫 번째와 같은 맥락으로서 단지 배치 및 평면 특징과 장점 등 상품의 자세한 특징을 분석해서 고객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분양가 비교 분석하기. 분양가는 상담사들이 정할 수 없다. 보통은 그 상품의 미래 가치를 두고 분양가가 책정되어 나온다. 하지만 분양상담사는 본인이 근무하는 분양 현장을 매번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지와 주변 시세를 분석하고 비교해서 합리적인 분양가인지 고객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분양상담사로서의 컨텐츠 고민하기. 분양상담사는 자기 자신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품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분양상담사의 역량에 따라 분양률에 큰 영향을 준다. 부동산 같은 고가의 상품은 상담사 개인의 신뢰와 콘텐츠가 고객들의 구매 결정에 큰 동기부여가 된다. 따라서 분양상담사는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분양상담사로서의 콘텐츠를 고민해 봐야 한다. 다섯 번째, 기타 분양 관련 사항들 및 분양에 따른 사후관리. 이토록 분양상담사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한다. 신규 분양 현장에서 상담사 모집은 일반적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내지 않는다. 기존 네트워크와 인맥을 활용하는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구인시장이다. 신규 채용보다는 효율성을 따져 경력직을 쓰다 보니 생긴 관행인 것 같다. 분양상담사는 분양이 완료되면 일도 같이 종료된다. 일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불안정성과 4대 보험이 안 되는 단점도 있지만 개개인을 모두 개인사업자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에 따라 소득은 천차만별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분양상담일로 억대 연봉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이를 보면 아직 분양업은 고도화되지 않은 직업군인 것 같다. 개인들이 들인 시간과 노력 대비 입문도 쉽고 보수도 높은 편이다. 근무 환경 또한 나쁘지 않다. 특히 여성들에게 매력적이다. 휴무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프로젝트 현장이 마무리되면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집안에 일이 있거나 아이가 어리면 몇 개월이고 쉴 수도 있다. 가장 큰 매력은 해당 분양 현장의 부동산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생생한 정보를 잘 활용하면 돈도 제법 벌 수 있다. 부동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수입이다. 평균 얼마나 버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분양상담사가 고소득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